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 통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통계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var.s라는 그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stdv.s라는 그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median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mode.sngl이라는 요 함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생김새 먼저 좀 보자고요. 형식은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가로 열고 그 뒤에다가 인수 1, 인수 2, 인수 3, 해서 쭉쭉쭉 인수들을 이렇게 이제 컴마로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우리가 쭉쭉쭉 지정을 해 줄 수도 있어요. 해서 얘네들은 함수 이름만 다르지 사용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var.s라는 요 함수는 인수로 이제 주어진 그런 값들에 대해서 우리 표본 분산 값을 이제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stdv.s라는 요 함수는 내가 인수로 주어진 그 숫자들에 대해서 표본 표준 편집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인수들에 대해서 우리 중간 값을 이제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mode.sngl이라는 요 함수는 인수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 값, 우리 최빈수를 이제 구해주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김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뭐하는 함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분산값을 구해주고 우리 표준 편차값을 구해주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을 구해주고 중간값을 구해준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구하기에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엑셀에서는 이런 함수들만 써주고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지정만 해주면 이런 값들을 엑셀이 알아서 전부 다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썸이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맥스가 됐든 민이 됐든 그런 함수를 사용하는 거랑 생김새는 다 똑같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예하고 나는데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 var.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내가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우리의 표본 분산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stdv.s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우리의 표본 표준 편차 값을 이제 반환해 줘요. 그리고 우리 이제 는이라고 쓰고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중간값이 이제 어떤 값인지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mode.sngl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줘요. 해서 어떤 함수가 뭘 하는 건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함수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열 1, 배열 2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열 단위로 우리가 범위를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를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열 1이다, 배열 2다 이렇게 이제 배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배열 2 범위에 대해서 우리 배열 1의 그 요소들의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해서 이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함수들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다르죠.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배열 1, 배열 2에서 배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이제 프리퀀시라는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 배열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가 배열 수식, 배열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배열 단위로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그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해서 얘는 이제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 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써주고 A의 1번부터 A의 10번까지 그리고 B의 1번부터 B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배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의 배열 2 범위요. 우리 B의 1번부터 B의 10번 그 영역에 대해서 배열 1번,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 그 영역의 값들에 대한 그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지오민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민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인수 1, 인수 2,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고요. 지오민이라는 거는 인수로 이제 주어진 그런 값들에 우리 기하 평균값을 이제 반환해 주고 우리 하민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조합 평균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해서 지오민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A의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기하 평균값을 엑셀에서 알아서 이제 계산해서 우리한테 그 값을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하민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A의 1번부터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그 영역의 값들에 대해서 조합평균 그 값을 엑셀에서 알아서 이제 계산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해서 지오민이라는 요 함수는 기하평균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하민이라는 요 함수는 조합평균값을 이제 구할 때 쓰는 함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y.inc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는데 이 %ly.inc라는 그 함수는 우리 범위 내가 지정한 그 범위에서 인수 번째 백분위수 그 값을 이제 반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가 우리 %ly.inc라는 요 함수입니다. 얘는 %ly.inc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 인수를 0.5하고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그러면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A의 10번 그 영역의 값들 중에서 50번째 그 백분위수를 이제 반환해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수를 이제 사용된 게 0.5하고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인수를 우리가 이제 소수점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백분위수 80%다, 50%다 그렇게도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해서 우리 기타 통계 함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서 표본 분산값을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는지, 표본 표준 편차값을 구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쓰는지, 중간값을 구할 때 어떤 함수 쓴다, 최빈수를 구할 때 이제 어떤 함수를 쓴다. 그리고 빈도수를 이제 반환할 때 어떤 함수를 쓰는지, 기하 평균을 구할 때, 그리고 조합 평균을 구할 때, 그리고 몇 번째 이제 백분위수 값을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쓰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제 문제가 나왔죠. 다음 이제 표에 이제 표시된 부분의 그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곳에다가는 중간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최빈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분산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표준 편차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우리 메디안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죠. 해서 메디안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이다, 인수 2다,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빈값을 구할 때는 우리 모드점 sngl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mode.sngl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 인수 2, 인수 3,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값을 구할 때 표본 분산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var.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 인수 2,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표준 편차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stdev.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형식이 그 뒤에도 똑같이 인수 1, 인수 2,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어떤 값을 구하냐 거기에 따라서 함수 이름만 바뀌지 사용하는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칸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여기서는 우리 국어 점수들의 중간값을 구할 거고요. 그 옆에 칸은 우리 영어 점수의 이제 중간값, 그 옆에는 우리 수학 점수의 우리 중간값, 그리고 그 옆에는 이곳에 계산되어 있는 이 총점들의 이제 중간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중간값을 구할 때 이제 메디안이라는 그 함수를 쓴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 이제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값들 중에서 중간값이 몇 점이다? 우리 75점이다 해서 75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는 이제 채우기 핸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이곳에 있는 이 채우기 핸들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까만색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어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이 값들의 중간값은 이제 90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이제 75점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우리 수학 점수의 이제 중간값 7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총점들의 이제 중간값은 얼마다? 248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각각 이제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총점이다 해서 그 값들의 최빈값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빈값을 구할 때 여기 첫 번째 칸 찍어 놓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mode.sng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채빈값이 이제 70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까만색 십자가가 나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채빈값이 싹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국어 점수를 봤을 때 지금 국어 점수에서 70점이 지금 두 번이 나왔죠. 해서 채빈값은 이제 70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서 지금 우리 채빈값이요. 우리 90이 이제 두 번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98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0하고 98이 두 번씩 이제 나온 거죠. 그랬을 때는 90이 이제 순서상 먼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먼저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90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를 봤을 때 그때 이제 70이 이렇게 이제 두 번이 이제 발생했죠. 해서 7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고 그리고 총점을 봤을 때 지금 이 값들 중에서 248이 이렇게 이제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248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요. 분산을 구할 때도 똑같이 이제 함수 이름만 바꿔주고 사용하는 형식은 똑같죠. 해서 여기다 이제 var.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우리가 채우기 핸들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까만 십자가가 나오면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손을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산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표준 편차 구해라.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stdev.s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쭉쭉쭉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도 알아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이다, 최빈값이다, 분산이다, 우리 표준 편차다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했는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셀들에다가 제가 이제 입력했던 그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다음 표에 이제 표시된 부분의 그 값을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엑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각 사람들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총점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우리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최대값이 이제 제일 큰 값이 이제 100점까지만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포도를 봤을 때 이 첫 번째 칸에서는 1점부터 시작해서 140점 그 점수에 이제 해당하는 그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141점부터 160점 그 사이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161점부터 시작해서 180점 그 사이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181점에서 200점 그 사이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포도를 봤을 때 1점부터 시작해서 200점까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총점을 가지고 이 총점 점수들이 각각 이제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각각 이 분포도에 따른 그 빈도수가 이제 몇 번씩 발생했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분포도가 1부터 시작해서 140 그리고 141부터 160 이런 형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들이 이 등급표에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표가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빈도수를 구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함수가 우리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였습니다. 해서 우리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퀀시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배열 1번을 찍어주고요. 컴마 찍고 뒤에다가 이제 배열 2번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이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우리 그냥 일반 함수가 아니라 이 프리퀀시라는 이 함수 자체가 우리 배열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도 배열 단위로 그렇게 우리가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인원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곳이 지금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다른 함수들을 이제 썼을 때는 첫 번째 칸을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했단 말이에요. 해서 첫 번째 칸을 찍고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함수를 입력했는데 이 배열함수는 내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함수를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싹 다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배열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 셀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렇게 이제 눌러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함수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우리가 눌러야 그 배열 함수가 이제 입력이 돼요. 우리가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칸에만 이제 함수를 써놓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서 나머지 칸들도 싹 다 이제 계산했는데 얘는 지금 함수 자체가 이제 배열 함수라고 했어요. 내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요.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뭘 눌러야 된다?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배열 수식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요만큼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는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총점 점수들이 배열 1번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배열 2번이요. 이 등급표, 이 점수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인원수, 빈도수를 이제 반환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두 번째 배열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배열 함수일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른다 그랬어요. 함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칸에다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엔터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찍었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오죠.
두 번째 칸을 찍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찍어도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칸 마지막 칸을 찍어도 지금처럼 수식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수식 입력들에 나타나는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함수를 입력할 때 제가 중괄호는 이제 입력을 안 했거든요. 입력을 하지 않아도 얘는 이제 배열 함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맨 앞뒤로 이렇게 이제 중괄호가 붙어요. 해서 수식이 쭉 나왔는데 앞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괄호가 붙어 있다. 그 얘기는 이 함수, 이 수식은 무슨 함수다? 배열 함수다. 배열 수식이다. 그런 뜻이요. 해서 배열함수, 배열 수식에는 맨 앞뒤로 자동으로 뭐가 붙는다? 우리 중괄호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칸을 찍든 간에 전부 다 수식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주소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함수를 입력할 때 이만큼의 범위를 한꺼번에 잡고 나는 수식을 딱 한 번만 이 수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줬잖아요. 해서 모든 셀에 동일한 수식, 동일한 셀 주소가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입력한 이 배열 수식 있죠? 요거 내가 삭제하겠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셀을 찍어 놓고 내가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배열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해서 내가 요 첫 번째 셀만 찍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수식을 내가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내가 입력한 이 배열 수식을 싹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수를 이제 입력할 때 이만큼 범위를 지정해 놓고 함수를 입력했죠. 그 방법과 똑같이 내가 이것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싹 다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이렇게 이제 눌러줘야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배열 수식, 배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제 뒤에 있는 그 섹션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워요. 배우니까 여기서는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배열 함수다.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때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을 싹 다 먼저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함수를 입력하더라. 함수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내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야 배열 함수가 배열 수식이 이제 입력이 되더라. 그리고 식을 봤을 때 맨 앞뒤로 배열 함수, 배열 수식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는다? 우리 중괄호가 이제 자동으로 붙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그 값을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고 이곳에 보니까 기하 평균이다, 조합 평균이다, 80%그 위치의 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곳에다가는 우리 기하 평균 값을 구해라. 그 밑에는 이제 조합 평균 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80%그 위치의 값이 뭔지 그 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geomean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죠. geomea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인수 1, 인수 2 점점점점 해서 쭉쭉쭉 계속해서 인수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조합평균 값을 지금 이 위치에다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harmin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harmin이라는 요 함수도 생김새는 똑같죠. 해서 인수 1, 인수 2, 점점점점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의 그 위치값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특정 범위에서 인수 번째 그 백분위수 값을 이제 반환할 때 우리가 이제 %ly.inc 하고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ly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inc 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수값을 이제 입력할 때는 내가 소수점으로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백분위수 우리가 값을 이제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하 평균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칸 이곳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geomea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점수의 우리 기하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국어 점수들에 대해서 우리 기하 평균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거 국어 점수에 대해서 이제 기하 평균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제 체육엔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우리 총점까지 싹 다 이제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기하 평균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합 평균도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하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에 대해서 이제 조합 평균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이제 영어, 수학, 총점까지 싹 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엔들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옆으로 이제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서 우리가 총점까지 조합 평균 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0%그 위치 값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y 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쭉 이제 입력해 주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국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값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80%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여기다 이제 %ly 자, 여기다가 이제 %ly.inc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칸에서는 우리 영어 점수에 대해서 이제 구할 거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이제 인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입력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해서 우리 80%가 우리 소수점으로 0.8이니까 0.8 하고 이렇게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곳에 첫 번째 칸에다가 입력했던 그 식을 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썼는데 그때 우리 %ly.inc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인수값을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을 입력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통계함수 기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싹 다 이제 풀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함수를 연습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칸 거를 다 계산해 놓고 옆으로 이제 체육엔들을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체육엔들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요. 한 칸 한 칸씩 전부 다 직접 이제 입력을 하세요. 싹 다 이제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